관심 많은 도마. 네, 오늘은 이제 환율이 높은데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또 이렇게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요. 이게 뭐 저희 댓글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인터넷 게시판에도 보면 환율이 지금 1,400원을 넘은 지 좀 됐는데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높은 환율인 것 같은데 이때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들어가기가 싫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투자할 때 환율이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중요한 요소인 것도 맞아서 이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환율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다시 짚어보면, 보통 이제 원달러 환율을 1,000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좀 했었는데, 만약에 환율이 하락한다, 이거는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만약에 1달러에 800원이다 이러면 800원만 주면 1달러가 구해지는 거예요. 미국 달러에 비해서 원달러의 힘이 강해지는 거고요. 만약에 1달러가 1200원이 됐다,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1200원을 줘야 겨우 1달러가 구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달러 가치에 비해서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20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금이나 달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20년 만에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달러가 강세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환율이 1,400원을 좀 훌쩍 넘겼는데 이런 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첫 번째가 이렇게 IMF 사태 때, 이때는 뭐 거의 2,000원 가까이 갔었고, 또 근래에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이었죠. 이때도 뭐 미국이 휘청이고 전 세계가 휘청이면서 달러가 진짜 엄청 올라갔고 거의 1,500원 넘게 올라갔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1,400원이 넘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이렇게 환율이 올랐는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금리라는 게 돈의 값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목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기준금리, 그러니까 한국은행 그리고 미국 연준이 정하는 이 금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한 2% 정도 차이가 좀 유지되다가 지금은 1.5% 격차인데, 만약에 내가 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고채는 2.72% 정도 줍니다. 물론 이것도 뭐 채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근데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4%, 5%, 많으면 6%까지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내가 목돈을 가진 사람이면은 돈을 어디에 넣을까요? 당연히 미국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많이 주니까요. 그러면 이 미국에 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그럼 자연스럽게 달러 환율이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을 하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은 결국 필요한 거는 달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달러 환전을 하잖아요.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결국 달러의 값, 즉 환율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상황도 있는데요. 이게 참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는데, 벌써 이제 3달이 조금 안 됐지만, 거의 이제 뭐 3달 됐네요. 갑자기 계엄이 선포가 되면서 국내 시장이 흔들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돈을 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서 급하게 달러를 좀 팔아가지고 지금 계속 급한 불을 끌려고 하고 있지만, 그게 참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거의 1,470원, 8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거 보면 그래도 한국은행이 좀 애를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건 그런 거죠. 환율이 지금 적당한지 어떻게 판단하냐, 이게 좀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국 이 달러의 가치를 우리가 조금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교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유로화라던가 엔화라던가 뭐 영국,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뭐 이런 다른 국 통화들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지수로 평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1973년에 달러 가치를 100으로 상정해서 그렇게 쭉 나오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면은 이 지금 검은 점선이 100선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높으면은 강달러고 이거보다 약하면은 약달러인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107 정도 되면은 약간 조금 어느 정도 강달러 추세가 있긴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냐면, 예를 들어서 이때가 이제 IMF 때인데, IMF 때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 미치잖아요. 그러면은 달러 자체가 그렇게 강세가 아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1,700원, 1,800원 이렇게 갔다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실은 내부적인 요인이 컸던 거고, 최근에 2022년 막 이럴 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난리였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좀 달러 환율이 엄청 올라갔는데, 그때 보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높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러면 환율이 오른 게 외부 요인이 되게 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이게 외부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은 내부 요인 때문인지를 좀 판가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외부적인 달러 강세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내부적인 뭐 계엄이라던가 그런 어떤 불안정성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100보다 높고 그리고 고환율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달러 힘이 세구나. 그러니까 환율이 높은 게 뭐 좀 이해는 되네.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아까 그 IMF 때처럼 달러 인덱스가 100보다 낮아요. 근데 고환율이에요. 그러면 달러 힘이 약한데도 환율이 높은 거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환율의 변동을 이해했을 때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달러가 높은데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일단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ETF 이름을 보면은 괄호치고 H가 들어간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환해지라는 거거든요. 환율 변동성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뭐 현물 환율로 해외 자산 매입한 다음에 환해지 계약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환율을 고정하는 건데, H가 붙은 이 환해지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좀 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펀드들에 비해서 환율이 변동하지 않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변액연금 펀드를 갖고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S&P 500 유럽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렇게 안 붙어 있으면 환 노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변동에 따라서 환차 이익을 볼 수도 있고 환차 손을 볼 수도 있는 건데, 반면에 환해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죠, 뒤에. 그러면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원과 달러 사이에 환해지를 하는 거고, 뭐 유럽 주식형 유로스탁스에 투자되는 거는 유로와 원 사이에 환해지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환해지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S&P 500입니다. 네, 똑같이 S&P 500에 투자되는 건데 지난 1년을 봤을 때 환 노출, 그러니까 환해지를 안 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26%가 나오죠. 근데 환해지, 그러니까 달러를 고정시킨, 환율을 고정시킨 경우에는 13%.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2분의 1인 거예요. 왜 그랬냐 생각해보면 일단 S&P 500 수익이 기본적으로 있겠죠. 거기다가 환차익을 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계속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때 뭐 1320원에 샀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뭐 1440원 이러니까 어느 정도 한 뭐 10% 어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퍼센트 정도의 환차 이익을 본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다면 환차 손을 봤겠죠. 하여간 지난 1년은 환차 이익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단기적인 환율 예측을 해서 환해지를 하든 환 노출을 하든 그런 걸 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제가 진짜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피터 린치라는 월가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분석하는데 14분을 쏟는다면 12분은 낭비한 거다. 아니 미국 연준 의장도 못하는 금리 예측을 당신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도 못한다. 근데 저는 금리랑 환율 관련해서는 예측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뭐 환율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진짜 불과 한 7, 8개월 전만 해도 2024년 말에는 이제 환율이 1,300원대로 안정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계엄이 터지면서 1,400원대 후반까지 갔어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점을 또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위기 때마다 치솟고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또 오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 약간씩 1,400원대 그리고 1,300원대,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뉴 노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1,300원만 돼도 야 환율 너무 비싸다 어떡하냐, 수출 기업들은 좋겠지만 수입 기업들은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을 많이 하곤 했는데, 지금은 1,300원대로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400원이 뉴 노멀이 된 거죠. 1,000원이 되는 건 사실 너무 옛날 얘기라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1,400원이 새로운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환율은 계속해서 하방도 그렇고 상방도 그렇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달러가 우리나라 원에 비해서 훨씬 강력하잖아요. 기축통화니까. 점점 더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반면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환율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소득 중에 제가 봤을 때 절반 이상을 달러 자산을 갖고 가는 게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달러 자산은 그런 거죠. 뭐 달러로 저축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진짜 미국 주식을 한다면은 달러 자산을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 노출했을 때, 그리고 미국 채권 같은 거 제가 뭐 예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뭐 미국 국채라던가 아니면 미국 단기채 ETF 이런 거에 투자를 하면은 그 내 재산이 달러 자산으로 보관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원화 자산 같은 경우는 원화 저축이라던가 뭐 한국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예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닌데, 점점 더 앞으로 달러가 저는 단기적으로는 예측을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강세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환율이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미국 주식을 계속 할 거다라고 하면은 환 노출 상태로 미국 주식에 꾸준히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금을 우리가 준비할 때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1200원, 1300원, 1400원 이렇게 꾸준히 올라왔는데 이때 조금 비싸 보이더라도 S&P 500으로 꾸준히 연금을 납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것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추정치긴 합니다만 나중에 뭐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저는 그때는 1,500원, 1,600원, 1,700원 이 정도 가격대가 뉴 노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쨌든 원화로 연금을 수령할 텐데 그러면은 이렇게 는 복리 수익에 더해서 환차익까지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장기로 투자하든 장기로 투자하든 중기로 투자하든 너무 환율을 신경 쓰지 말고 환 노출 형태로 달러 자산을 갖고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만약에 내가 진짜 1년 뒤에 쓸 돈이다 그러면은 이제 환 해지로 해야겠죠. 그리고 또 사실 진짜 1년 뒤에 무조건 쓸 돈이라고 하면은 투자보다는 그냥 CMA나 아니면 채권을 이렇게 운용하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단기적인 환율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율은 역사적으로 우상향해 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일수록 환 노출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환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환율이 어떻든지 간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원화 자산보다는 뭐 미국 주식이라던가 미국 채권이라던가 그런 달러 자산을 늘리는 게 저는 바람직한 자산 관리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제 뭐 환율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달러 자산의 특징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또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어렵거나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혹은 뭐 연금이나 투자 관련해서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쪽에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